많은 도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경남도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가 많이 안 되었겠습니까만은 한번 간단한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7조 2항에 보면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세약서, 지문 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많이 쓰던 학생입니다.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폭력 교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학생들을 많이 두들겨, 참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아이들 때리면서 제가 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초리를 회초리를 손에서 놓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한테서 맞는 아이가 정말 지가 반성해서 지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초리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교사의 어떤 감각으로. 이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회초리가 무서워서 교사의 폭력이 무서워서 반성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쳐서 반성문을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냥 야, 너 반성문 써!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교육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반성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반성문도 없이 그러면 어찌 교육하라는 말이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의 인권 조례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교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휴대폰에 관해서도 같이 비슷한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학교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휴대폰 소지하다가 붙들리면 3개월 동안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2번 걸리면 수능 칠 때까지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어떤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문제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소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교칙으로 수업 시간에는 수거하고 마치고 난 뒤에 거두어가고 하는 것을 교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에도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장 현실의 어려움은 학교의 교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전북도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행을 별로 안 하고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두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서 의원들이 질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항들은 학교 폭력을 지도할 경우 반성문이나 서약서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쓸 수도 지금은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쓸 수는 없게끔 관계 규정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거를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계 인권 선언이나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에 보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나 교장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라는 것은 공립학교는 교육감인 제가 설립자고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설립자고 학교장은 공사립 가릴 것 없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장인데 이런 분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시행령도 없고 거기에 만약에 법이 그리 되어 있으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도 시행령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서 법만 만들어 놔놓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라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것의 문제는 교칙이 저는 충분히 커버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남의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점은 학생들의 참여권입니다. 학생들이 좀 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참여가 이루어지면 저는 최근에 제가 어느 외부 어린이 보호단체하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똥을 누는 게 벌 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똥을 누는 게 벌 서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이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변기가 지 체형보다 너무 크니까 이게 벌 서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왜 우리 학교가 그런 것을 진작에 못 봤노, 못 들었노? 아이들의 체형에 맞춰서 변기도 좀 더 크기를 달리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왜 안 했노라는 저는 반성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학생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그것이 저는 학생 인권조례의 우리 경남의 특징이자 저는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이 과도한 어떤 이 자유가 어떤 방종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어른들이 조례와 학교의 교칙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해결적으로 학교 폭력을 지도할 경우는 반성문하고 서야서가 필요할 경우는 써도 된다고 이렇게 단서총을 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럼 학교 교칙에서 그러고 저희들이 예. 조례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의회에 드릴 때는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반영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려가 되니까 예. 반영을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구조에 보면 1항하고 3항에 보면 두발하고 용모, 복장, 교복 선택의 권리, 학생 개성을 존중하는 조항이 있지만은 파마와 염색까지도 허용하면 복장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의 교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한테도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교육적으로 파마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그런 부분은 교칙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칙으로 정하는 것이
교육 자치고 학교 자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법에 의해서도 보장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 부분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요즘 남학생들이 투벌럭 해가지고 이 머리를 좀 이게 계단식으로 깎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미장원 하시는 분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나는 학생들의 개성 발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러나 파마는 이렇게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뭐 파마하는 애들 또 물들이는 애들 뭐 노랑파랑 뭐 교실이 이상하게 우습게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지만은 물론 뭐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정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더라도 나중에 그게 뭐 자제되고 안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문제는 우려하는 부분은 교복 문제입니다. 교복 문제. 그래서 교복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과연 소득 격차가 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부 학생복 그러니까 학생 그 복은 뭐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 개인에게 물으면 저는 교복을 안 입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이 주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가치에 있어서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안 입히고 싶습니다만 저는 교복 문제만큼은 제가 그 고집을 못 부리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교육감이라도 교복 자율화를 못하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복값이 부담이 되니까 뭐 저희들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이 합해가지고 교복도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이제 교복값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교복은 입되 교복이 좀 더 편한 옷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몸에 막 끼고 불편하기보다는 좀 더 편한 옷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부분도 교칙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방향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르칠 건 가르치고 설득할 건 설득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길러나가는 어떤 이런 능력을 길러나가는 그 중요한 교육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복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공감합니다. 뭐 혹시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거 자료 보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경남도민의 72.6%가 학생들의 교복에 입고 다니는 걸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보시고 미리 답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교복을 안 입히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현실을 제가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학생도 저는 국민입니다. 예. 경찰도 수색 영장을 가지지 않고 소지품을 못 뒤집니다. 네. 학생도 저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원칙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가방 안에 권총을 넣어가지고 학교를 온다 하면 그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학생이 호주머니에 소지품에 넣어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큰 사회적인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뭐 그냥 위해를 가할 것도 아닌데 소지품 검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 우리 어른들이 막 그냥 우리가 교련 시간에 뭐 총검술, 이 총기 분해 결합하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기계를 가지고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옛날의 남아있는 비교육적인 모습을 이제는 좀 하나하나 깨어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학생의 소지품이 학교나 사회의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거부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소지품 검사도 학생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만약에 이것이 어떤 어떤 우려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소지품 검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도 학생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하자라는 것이 물론 그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든 사회에서 일이 일어나더라도 소수자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물론 학교에 요즘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대요. 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 30명 중에 한 3명, 4명은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고 있고 인터넷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뭐 되는 거 안 되는 인터넷도 일한답니다. 책상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휴대폰 이리 본대요. 봐가지고 어느 학생이 아니고 대학 다니는 학생이 물었어요. 제가 왜 그리 하노?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보는 애들도 다 있다 이게요. 그래서 오히려 기물 파손하는 것보다 학생 인권 조례고만 풀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한 3명 빼고 나면 거의 다 태반이 짜고 놀고 이런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학생이 전해줄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전해줬는데 하여튼 그만큼 지금 공교육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공교육의 어떤 그 황폐화에 대해서 네. 저는 참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네.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5만 명의 교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다가 구멍을 내서 휴대폰으로 뭘 보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10,000명 중에 1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또는 다수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휴대폰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아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배움 중심 수업이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역할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급격하게 아주 많이 저희들이 줄어들고 있고 요즘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말고 미래 교사에게는 새로운 2가지의 역할이 부여된다. 그 하나가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또 하나가 퍼실리테이터, 토론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 2가지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엎드려 자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은 물론 현실에 어느 정도 다니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 들으면서 애들 이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이제 애들이 등하교할 때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애들도 많아요. 저도 아침 동의합니다. 보면 쓰레바 끌고 다니는 애들 다니면서 휴대폰 횡단보도에서 하는 학생들 천태만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인사 안 해? 인사해라 이러면 지금 한 10년 다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한테 잘하네. 그런데 저한테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옆에 한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하고 인사 안 해? 이러면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럽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 관계자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개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소지품이나 위험한 특히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지품 뭐 이런 걸 소지하고 안 다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호기심에서 그 친구들이 호기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하고 하는 거 기분 나쁘겠지만은 훈육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그때 많이 맞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은 선생님 많고 오히려 때리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시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그 공교육에 대한 어떤 반발들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 너무 앞서가면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요즘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중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아이는 100%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둘이 이상 걸어가는 아이들은 100% 휴대폰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대화하고 같이 친구로서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휴대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막 걸어가는 아이한테 제가 붙들어 가지고 야, 너 지금 앞에 이게 길도 하고 이게 다 보여. 그러니까 예, 잘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학교 가면 이거 내놔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저도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어려움하고 그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좀 모든 것이 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 스스로가 잘 안 되니까 어른들이 일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또 안 되고 우려하는 조항들 몇 개 있죠. 지금 뭐 성소수자 관계라든지 또는 휴대폰 관계라든지 교복 문제라든지 학교 소지품 관계 방금 제가 또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의회 통과를 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물론 전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인권은 그거는 되겠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학생 인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많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시끄럽고 옆에서 하니까 학습권 침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하고 의논을 좀 잘해서 강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저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 경청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EBS, KBS, MBC 토론회가 전부 다 봤어요. 저한테 자료를 엄청나게 또 보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하고 찬성을 떠나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 그거를 제가 묻고자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에이즈 관계라든지 이런 질문할 건데 오늘 제가 그런까지는 시간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체성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분 교권에 대해서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솔직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은 참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고마운 게 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고마운 게 그런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계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은 인권 조례 안에 인권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전담팀을 이번에 한 팀 신설합니다. 거기에는 박사급 전문 상담가와 변호사와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생기면 그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그 선생님을 도와드려서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출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경찰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학교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저희들은 또 다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최근 3년 학교 폭력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 혹시 있습니까?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심의 건수가 1,016건, 2016년도는 1,229건, 2017년도에 1,636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제가 저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학교 폭력의 부분이 학교 폭력과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의뢰 건수와 뭐 이런 것의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학교 폭력 자체가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같으면 폭력이 아닌 것도 지금은 폭력이 되는 이런 것이 또 많이 생기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그 경남의 경우가 전국 평균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학교 폭력이 뭐 특별히 그 많다고 그 보고되지는 않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생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만 명당 1.9명인데 우리는 1.3명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학교 폭력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그 응징과 배제를 통한 폭력 줄이기보다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관계 회복과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아직까지는 뭐 성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접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늘어나니까 증가하니까 문제라는 얘기. 저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하여튼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육감님, 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그 학생 폭력이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율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 폭력은 저는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하고 내 가지는 권리만큼 상대의 인권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그것을 함께 교육하면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학교 인권 문화가 향상되면
학교 폭력은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본언의 생각은 환경이 오히려 여건이 좋아지는데 자유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학교 폭력이 늘어날까 싶어서 인권 조례를 숨겨놓고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체적인 교육과 어떤 그 문화의 향상을 통해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생각. 최근에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우리 경남도 의회하고 무슨 어떤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해 하셔서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뵈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왜 드렸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찬반 논란이 심한 데 대한 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뭐 교육감이 혹시라도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의원님께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말고 저한테 예. 상의를 한 일이 없잖아요. 상의를 예. 예, 뭐 의원님께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만약에 우리 누구 담당자나 장학관 보내서 이거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라고 여쭈면 예, 그거 답하실. 저는 항상 합니다. 예, 제가 우리 담당 장학관을 보냈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는데 교육국장님은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질문하고 한번 이야기 안 해준다고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크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논란거리가 될까 싶어가 우려 속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과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경남 도민들께서 어느 정도 조례에 찬성을 하려고 계시는 줄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민들의 60% 지지를 자신합니다. 자로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남 도민 52.4%가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은 응답 비율이 25.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33.3%가 매낙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침해는 있는 편인가 물으니까 44.1%가 학생 인권 침해는 없는 편이라고 하는 게 47.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현실에 전혀 그 여론을 수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60%가 찬성한다 보면.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저 보도의 백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의원님도 선출직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백데이터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 자체의 어떤 신뢰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도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또 하나의 데이터는 우리 지역의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 63%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32%밖에 안 되는 데이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주시고. 방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방송사에 지금 바로 확인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뭐. 예, 저 제가 데이터도 그 믿지만은 방송사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저도 선거법에 그 여론조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물론 뭐 포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60%라는 거는 가당치 않는 수치입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의 60%는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그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료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묻고 학부형 찾아가서 묻고 해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어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남도와의 관계, 도와 의회의 관계,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준비도 많이 하시고 16개 강력시 중에 4개 강력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불화함이 많고 행정사무감사나 이쪽에서도 많은 질타와 또는 소송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 꼭 제정해야 됩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재정은 예. 의회가 한 당사라고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서두르지 말고 또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임기 안에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임기 안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를 보는 우리 또 경남도민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료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로 몰랐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